돌아선 시청자의 눈과 귀,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정성이 담긴 소리로 인내력과 끈기를 갖고 이어간다면 이 차디찬 겨울 공기를 뚫고 광화문을 넘어 전국에 있는 시청자와 국민들의 마음에 전달되어 그들의 눈과 귀가 여러분에게로 또 KBS에게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배우 정우성 씨의 목소리인데요. 인내와 끈기라는 단어가 먼저 다가옵니다.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이겠죠.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방금 전 오프닝에서 꿀 목소리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배우 정우성 씨가 이제 KBS 새노조의 힘내라고 이렇게 전해주셨잖아요. 제 목소리 얘기한 게 아니고? 아유, 우리 진행자도 꿀 목소리시죠. 네. 네. 확실히 하세요. 네. 아, 그런데 힘이 빠져있는 노조에게 우리 정우성 씨의 목소리가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노조가요, KBS 강규영 이사가 법인카드로 뭐 애경 카페, 동호회 식사비 결제하는 등, 그 1,300여만 원에 달하는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사실이 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의사에 대한 해임 제청 절차가 좀 미뤄지고 있어서 힘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네네. 방통위 위원들이 해임 제청 표결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강의사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오늘 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27일로 이제 닷새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흔히 KBS 새노조라고 하는데요. 새노조가 집회를 열고 방통위에다가 비리이사 해임을 서둘러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청문을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이틀 전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정도가 방통위가 언론 장악을 한다 이러면서 항의 방문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 연기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자유한국당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도 뭐 이런 지적과 비판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벌써 세 번째 항의 방문인데 그래서 지난번 거의 그 1시간 반가량 대치하고 나서 의원들 돌아가지 먼저 회의 열어가지고서 그냥 신임이사 다 선임했거든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방금 전 오프닝에서 꿀 목소리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배우 정우성 씨가 이제 KBS 새노조의 힘내라고 이렇게 전해주셨잖아요. 제 목소리 얘기한 게 아니고? 아유, 우리 진행자도 꿀 목소리시죠. 네. 네. 확실히 하세요. 네. 아, 그런데 힘이 빠져있는 노조에게 우리 정우성 씨의 목소리가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노조가요, KBS 강규영 이사가 법인카드로 뭐 애경 카페, 동호회 식사비 결제하는 등, 그 1,300여만 원에 달하는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사실이 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의사에 대한 해임 제청 절차가 좀 미뤄지고 있어서 힘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네네. 방통위 위원들이 해임 제청 표결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강의사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오늘 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27일로 이제 닷새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흔히 KBS 새노조라고 하는데요. 새노조가 집회를 열고 방통위에다가 비리이사 해임을 서둘러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청문을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이틀 전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정도가 방통위가 언론 장악을 한다 이러면서 항의 방문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 연기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자유한국당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도 뭐 이런 지적과 비판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벌써 세 번째 항의 방문인데 그래서 지난번 거의 그 1시간 반가량 대치하고 나서 의원들 돌아가지 먼저 회의 열어가지고서 그냥 신임이사 다 선임했거든요. 그 문제에 관련돼서 의원들 격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와서 그런 정도 얘기했으면 뭔가 좀 하루라도 늦추든가 무슨 성의 표시라든가 자신 뭐 재검토해보겠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 떠들어라 우리는 뭐 그냥 간다라는 방식이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그러니까 성의 표시 차원에서 그럼 닷새 연기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네. 방통위는 독립기구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의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되어 있는 기구 맞습니다. 네네. 방통위원회 신분 역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법률에 보장돼 있고요. 뭐 그나저나 아무튼 그러면 27일 가면은 청문 이루어지고 뭐 이어서 해임 제청 표결로 가는 겁니까? 네, 청문 다음 날인 28일에 전체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예. 허욱 부위원장은 일정이 더 이상 미뤄질 가능성은 없고 연내 이제 처리하는 것은 합의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강규영 이사 해임 제청 여부가 결정이 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장 해임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때가 분수령이 네. 되겠네요. 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이제 수사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네. 나섭니다. 네네. 수사팀의 구성을 볼 때 이제 검찰이 수사에 상당한 의지가 있다는 점이 보인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그렇죠.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 계좌를 통해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네. 또 다른 이유는 2008년에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이 다스와 관련해서 수상한 자금 흐름 그리고 계좌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도 수사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를 했다. 이제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발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고 네. 수사 과정에서 다스 직원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모든 자료는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서울 동부지검에 이제 신속 수사팀이 구성이 된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해보면 될 문제인 것 같고 어제 저희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하루 만에 신속 수사팀 구성이라고 하는 이런 카드를 내놨는데 지금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공소시효 만료까지 얼마나 속도 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법원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에 대해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2심 재판에 다시 하라 이렇게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에게 검찰에서 앞으로 자신이나 넥슨 관련 사건을 조사하면 편의를 봐달라 이런 청탁을 받고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게 억 아닙니까? 억. 그죠? 그렇죠. 그게 꽤 엄청난 단위였죠. 네. 근데 이 1심에서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이제 친해서 친구 간의 거래라고 혐의에 대해서 이제 무죄로 봤는데 네. 2심에서는 뇌물로 인정을 해서 징역 7년에 뭐 벌금, 추징금 등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재판부의 설명은 이런 건데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진 전 검사장이 장래에 그러니까 향후에 담당할 직무의 내용이 이번에 받은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지 않다. 조금 이제 그러면 어렵죠. 이야기를 네. 좀 해석하라면 그러니까 속칭,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스폰. 네. 이건 뇌물 아니다. 스폰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각은 어떨지 해서 네.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요. 예. 김희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 전 검사장이 공직자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했고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네. 또 여론이나 국민 감정으로도 이번 판결이 납득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좀 의문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요. 상식과 법리가 다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석할 수 있겠죠. 일단 김희수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대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이고 상황과 사실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출세하고 잘 나가면 내 사건을 봐줄 수도 있겠지. 굉장히 그게 불확실한 사실이거든. 어떤 법률에 근거한 명확성 원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애매모호하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 그러니까 거다. 구체적인 청탁이 있어야만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강신업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대가성의 어떤 범위를 너무 좁게 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가를 제공하고 향후 혜택을 보는 공무원의 뇌물죄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네. 우려를 했는데 네. 강 변호사의 말도 들어보시죠.
사실 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넥슨 같은 경우에. 네. 그러니까 어떤 돈이라든지 힘을 이용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 있을 어떤 사건에서도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수상적이다 그래가지고 처벌을 못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송사리는 잡히고 오히려 더 큰 어떤 거학은 척결하기 어려워진다는 이런 어떤 선례가 될 수가 있죠. 지금 그 강신업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퍼뜩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네. 제가 그 투자 차원에서 네. 양아랑 기자가 예를 들어서 그 검찰 고위직이에요. 네. 친구예요. 네. 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탁 스폰을 해요. 근데 아무 그 청탁을 하지 않고 몇 년 뒤에 만약 혼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납득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좀 솔직히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요. 상식과 법리가 이제 그 따로 노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네.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오늘 또 주목받은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사건, 네네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그렇죠.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내놨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죄가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홍 대표가 이제 2011년 6월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전 회장의 측근 윤모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앞서 홍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 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두고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 씨의 진술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 또 일관적이지 않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 성전 회장에게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완구 전 총리도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참 궁금한데요. 이건 우리 양아랑 기자하고 인사 나누고 바로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고요. 자, 양 기자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말에 푹 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방금 전 오프닝에서 꿀목 소리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배우 정우성 씨가 이제 KBS 새노조에 힘내라고 이렇게 전해주셨잖아요. 제 목소리 얘기한 게 아니고. 아유, 우리 진행자도 꿀목 소리시죠. 네. 네. 확실히 하세요. 네. 그런데 힘이 빠져있는 노조에게 우리 정우성 씨의 목소리가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노조가요, KBS 강규영 이사가 법인카드로 애경 카페, 동호회 식사비 결제하는 등, 그 1,300여만 원에 달하는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사실이 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의상에 대한 해임 제청 절차가 좀 미뤄지고 있어서 힘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네네. 방통위 위원들이 해임 제청 표결을 하기에 앞서서 업무 추진비를 유용한 사실이 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의상에 대한 해임 제청 절차가 좀 미뤄지고 있어서 힘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네네. 방통위 위원들이 해임 제청 표결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강의사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오늘 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27일로 이제 닷새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흔히 KBS 새노조라고 하는데요. 새노조가 집회를 열고 방통위에다가 비리이사 해임을 서둘러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청문을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이틀 전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정도가 방통위가 언론 장악을 한다 이러면서 항의 방문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선 시청자의 눈과 귀,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정성이 담긴 소리로 인내력과 끈기를 갖고 이어간다면 이 차디찬 겨울 공기를 뚫고 광화문을 넘어 전국에 있는 시청자와 국민들의 마음에 전달되어 그들의 눈과 귀가 여러분에게로 또 KBS에게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배우 정우성 씨의 목소리인데요. 인내와 끈기라는 단어가 먼저 다가옵니다.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이겠죠. 이제 강의사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오늘 하려고는 했는데 그게 27일로 이제 닷새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흔히 KBS 새노조라고 하는데요. 새노조가 집회를 열고 방통위에다가 비리이사 해임을 서둘러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청문을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이틀 전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정도가 방통위가 언론 장악을 한다 이러면서 항의 방문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방통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 연기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자유한국당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도 뭐 이런 지적과 비판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뭐 벌써 세 번째 항의 방문인데, 그래서 지난번 거의 그 1시간 반가량 대치하고 나서, 의원들 돌아가지 먼저 회의 열어가지고서 그냥 신임이사 다 선임했거든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방금 전 오프닝에서 꿀 목소리로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배우 정우성 씨가 이제 KBS 새노조에 힘내라고 이렇게 전해주셨잖아요. 제 목소리 얘기한 게 아니고. 아유, 우리 진행자도 꿀 목소리시죠. 네. 네. 확실히 하세요. 네. 그런데 힘이 빠져있는 노조에게 우리 정우성 씨의 목소리가 참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노조가요, KBS 강규영 이사가 법인카드로 뭐 애견 카페, 동호회 식사비 결제하는 등 그 1,300여만 원에 달하는